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르만 카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오늘 카오디오 튜닝할 내용은 벤츠 E220입니다. 자, 벤츠 E220의 기본 오디오는 시스템 도어를 좌측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 도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튜닝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소리가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에 튜닝 방향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튜닝을 할 때 센터 스피커가 없으니까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퍼가 6.5인치로 하나뿐이니까 우퍼를 추가하고 싶다든지, 또는 스피커만 바꿀 수 있는지 아주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 오디오는 뭘 해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소리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불분명합니다. 왜냐? 튜닝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카오디오가 중복 투자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중복 투자 없이 합리적으로 내가 예산한 금액, 그 안에서 사운드를 얼마나 가성비 높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드디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 없이 튜닝할 수 있고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카오디오 샵에 기부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자,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부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이 즐거운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는 것이 E220 기본 오디오입니다. 벤츠 오디오의 벤츠 차량의 카오 오디오는 두 종류입니다. 크게 보면 이 앞도어가 6.5인치가 있는 게 있고, 이것은 대부분 도어의 아래쪽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인치입니다. 이 4인치가 앞 도어에 있는 경우, 이 4인치가 앞 도어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메스터나 옵션 오디오가 선택되지 않는 한 여기에 6.5인치 우퍼가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왜냐? 4인치는 음역대 자체를 저음을 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퍼가 하나 장착되어 있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벤츠 차량의 기본 오디오는 이 시스템이 90%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이라도 거의 튜닝 방법이 동일합니다. 오늘 튜닝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한 저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퍼를 좌우에 달아주고, 그 다음에 앞도어는 포칼 ES100K, 그 다음에 트위터 장착하고, 센터 스피커는 매치에 SOS 기능이 달려있는 4인치 스피커를 장착하고, 여기에 8채널 매치업 8 DSP를 장착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스템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 부품을 선택했는지를 지금부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실제 차량에서 청음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 청음 상태가 실제 그래픽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RTA입니다. 이 RTA를 통해서 어떤 식의 이퀄라이저 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스피커마다의 레벨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이런 사운드가 나왔는지를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튜닝 방향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청음부터 어떤 사운드가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사운드를 들어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소리가 나쁘다,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낮다, 그 다음에 저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스피커를 바꾼다든지 우퍼를 추가한다든지 DSP 앰프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이 운전석에 앉아서 사운드를 들으면은 일단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스피커 가격이 워낙 싸구려기 때문입니다. 돈이 차량 가격이 얼마인데 스피커를 그렇게 싼 걸 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차량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오디오 사운드는 0.1%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디오가 좋아서 이 차량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디오가 좋으니까 이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오디오는 그냥 소리만 잘 나면 됩니다. 좋은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이 스피커 가격을 전혀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원가 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정 스피커는 가장 싸구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선명하지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순정 차량의 모든 것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튜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차량에 혼자만 탄다는 보장이 없고 조수석에도 사람이 타고 뒤에도 사람이 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 소리가 나쁜 이유는 운전자 기준으로 조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리가 중첩되어서, 그러니까 스피커마다 거리가 달라서 내 귀에 들려오는 사운드가 2중, 3중, 4중으로 중첩돼서 들리기 때문에 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출력이 낮습니다. 순정 오디오 이 자체에선 지금 4채널인데 이 4채널 자체 앰프가 여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된 앰프는 대개 출력이 20W에서 30W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낮은 출력은 기본적으로 볼륨을 올렸을 때 음이 뭉개지죠. 그리고 이 출력을 높인다는 것은 역시 원가 상승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순정에서는 적당하게 들을 수 있게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출력이 낮은 것이 또 하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우퍼입니다. 이 우퍼 자체는 출력이 50에서 60W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밀어주는데 이 우퍼를 제대로 못 밀는 출력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이유는 또 여기에 우퍼가 6.5인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6.5인치의 순정 우퍼 역시 성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만 올린다면 이 우퍼는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에 순정의 이 출력이 전체적으로 음량을 올리면 음이 뭉개지고 찌그러지고 이상한 저음이 만들어지고 이음이 들리고 결국에는 음량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튜닝을 할 때 이 선명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피커를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앰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저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6.5인치에서 그것도 그것도 출력도 낮은 상태의 저음 만들어내는 이 우퍼는 최악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4인치 도어 우퍼가 아닌 6.5인치 도어 미드 우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고객들이 우퍼 없이 도어에 6.5인치가 장착되어 있어도 저음이 부족한데 이 차량은 6.5인치가 여기에 하나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낮은 출력으로. 그래서 이 저음은 당연히 부족하게 되고 음량을 올리면, 볼륨을 올리면 당연히 뭉개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음상입니다. 자, 음상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운전자의 기준으로 보면 음상이 여기에서 들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 음장감도 없고 스테레오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 효과가 제대로 튜닝된 차량이 100이라면 이 차량의 스테레오 효과는 20%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결국에 거의 모노 같은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는 특별하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 출력도 낮고 스피커 성능도 낮고 저음도 이렇게 출력 낮고 인치수도 작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좌석을 기준으로 해서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순정에서 만든 모든 소리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꼭 일반 차량이 아니고 부메스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청음을 설명하면서 청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음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음상.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운전석과 이 조수석의 스피커의 거리는 다릅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다르면 동시에 양쪽 스피커에서 출력을 했을 때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느냐? 바로 여기에서 들리게 됩니다. 왜냐? 이쪽 스피커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먼저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상이 이 가운데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도 소리가 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음상이 맺혀서 보컬의 사운드가 거기서 들리는 것이죠. 자, 이 운전자 기준으로 이 음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이 센터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센터로 옮겨가려면 왜 옮겨야 되느냐? 내가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의 한 가운데서 듣는 것처럼 만들어야 좌우 밸런스도 맞고 스테레오 음장감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이 이 스피커가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들리기 때문에 음상이 여기 있었는데 이 스피커를 이리 옮길 수 있다면은 음상이 이리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 운전석에 있는 스피커의 출력을 늦게 나오게 만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리는 사운드와 같은 거리를 시간으로 변경해서 조율한다면 음상이 여기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DSP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사운드를 만들면 내가 운전자 위치에 앉았을 때 제가 매번 얘기하는 이 세븐드럼을 좌우의 시간 조절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세븐드럼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작고 명확하게 포커스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잡히게 되면 스테레오가 100% 발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운드 자체가 여기서는 2중, 3중으로 들렸던 사운드가 하나의 사운드로 들리기 때문에 출력이 올라가고 명료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위상입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죠. 이 세 가지가 잘 맞아떨어지면 완벽한 사운드가 홈 오디오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 작은 곳에서 고출력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임팩트 있게 감동적인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 시간과 위상과 이퀄라이저 그리고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을 하고 나서 소리가 좋아졌다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튜닝해도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사운드가 감동적인 것은 별개입니다. 소리가 바뀌었냐, 좋아졌냐하고 다른 것 하나가 바로 감동을 주는 사운드를 만들 것인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소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조율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스피커마다의 레벨, 즉 밸런스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냥 좋아졌으니까 오케이가 아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카오디오 샵을 찾으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들으신 영상은 또 이후에 제가 설명하는 영상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율을 잘하는 카오디오 샵만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제 청음을 통한 분석을 해봤고, 두 번째는 RTA를 통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의 출력 특성이 아니고 오디오 앰프의 출력 특성입니다. 보시면 저음은 약간 강조되어 있고 중음은 약간 떨어져 있으며 여기 약간 올라가 있는 포인트가 있네요. 그리고 고음이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녹색은 앞 도어 스피커이고 청색은 고음이 약간 높은 이 청색은 뒷도어 스피커입니다. 자, 이것을 오디오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사운드를 마이크를 왼쪽 귀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코 위치에 설치해서 측정한 데이터, 그게 이제 RTA라고 저희는 표기하죠. 리얼타임 어널리시스,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법의 하나로 마이크로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이런 파형이 나온 것입니다. 균일한 파형이 아니고 어떤 특정 대역은 이렇게 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대역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파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음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 있죠. 6.5인치 우퍼의 효과도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 순정이 평탄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이 대역이 사람 목소리의 낮은 대역, 그러니까 날카로운 사람 목소리 말고 저같이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 대역이 안 들리거나 작게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과 이 음이 같은 음이 되어야 밸런스가 맞아서 균일하게 울렁거리지 않고 들리는데 어떤 특정 음은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고 악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역도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고음은 이 롤 오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 저음이 이 정도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퀄라이저 특성을 보고 아, 이 소리가 잘 맞네, 틀리네 라는 것도 또한 틀립니다. 왜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나 떨어져 있는 부분, 이게 만약에 파형이 이렇게 돼서 균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RTA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RTA로 나와 있는 시스템을 들어본다고 한들 소리가 좋을 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RTA는 차량에서 모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평균해서 잡아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센터 스피커 하나와 우퍼 하나만으로도 이 소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스피커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RTA는 그게 잘 맞아떨어진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TA만 보고 이 소리가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탄한 파형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나빠서 여기를 더 올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둘둘공의 RTA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스피커마다에서 나오는 사운드의 레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DSP를 쓸 것이냐, 그리고 그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녹색과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는 순정 오디오 자체의 출력 특성입니다. 그 위에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조수석의 스피커만 켜고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위는 운전석을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운전석과 조수석이 서로 파형이 다르게 나온다. 다른 레벨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합해놓고 서브우퍼를 교체한 다음에 튜닝을 하지 않고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음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 대역은 이렇게 줄고 이런 이퀄라이저 특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퀄라이저 특성이 왜 중요하냐? 여기를 딱 잘라서 보면 여기 레벨이 여기나 여기보다 높은데 실제로는 낮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와 여기보다 이 대역보다도 여기가 이렇게 높게 나왔으니 얘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위상과 이 서브우퍼의 이 재생하는 대역과의 크로스오버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대역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인 그래프인데 이렇게 저음이 많이 높고 중역대는 평탄하고 고음은 약간 올라가는 이런 라우드 특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니까. 대신에 소비자마다 이 특성이 약간씩 바뀐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출력 특성이 다른데 실제 두 개를 합했더니 또 다른 이퀄라이저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역시 DSP뿐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높은데도 낮게 나오는 것과 이 특정 대역들이 이렇게 높고 낮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크로스오버와 이 위상과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DSP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위상이 0도와 180도로 바뀌는 위상 반전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DSP. 두 번째는 특정 대역의 위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대역의 위상을 한쪽만 바꾼다든지 지금 이런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의 이 스피커 출력 특성이 위상이 변조돼서 나와서 서로 소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느 한쪽만 위상을 바꿔주면 사운드가 실제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DSP가 중요하고 DSP도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스피커마다 이퀄라이저 특성이 다르다. 그리고 이 스피커마다의 소리가 모아졌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켰을 때 운전석 위치에서 동일한 이퀄라이저가 나오지 않고 전혀 다른 파형이 나오더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DSP를 선택해야 되고 조율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게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이고 이 두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순정 그대로의 마이크 3개를 가지고 측정한 RTA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들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고 딥들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고 저음은 낮은데 스피커를 교체하고 DSP, 고출력의 앰프를 쓴 DSP로 우퍼도 교체해서 출력도 올려주고 나머지는 평탄하게 해서 고음은 약간 높아지는 이런 파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밸런스 있게 만든 이런 이퀄라이저 파형이라면은 아마 감동적인 사운드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RTA 그래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밸런스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조율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청음을 통한 분석, 그 다음에 RTA를 통한 분석, 이번 세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면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우퍼입니다. 저 우퍼가 출력도 낮고 기본적으로 저음을 세게 낼 수 있는 8인치 우퍼도 아니고 겨우 6.5인치 우퍼 한 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스피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서는 이 트위터와 이 앞도어, 물론 벤츠 차량의 기본 오디오 중에서 트위터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자, 이 트위터와 앞도어가 4인치인데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실제
순정에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필터가 트위터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트위터에서 중음이 출력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이것이 문제이고, 이 미드레인지도 역시 이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고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소리를 나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스피커를 교체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서 이런 식의 특성 커브, 아까는 이런 식이었죠. 얘도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더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사운드가 각각 미드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고, 트위터는 이렇게, 고음을 내는 트위터에서는 이 저음 대역이 안 나오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입니다. 이 패시브 네트워크 필터는 말 그대로 패시브라는 얘기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수동 소자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기 보는 L, 코일, 저항, 컨덴서로 만들어진 필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서 반도체로 만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SP에서 튜닝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간이 필터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도 꽤 괜찮은 성능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디오 튜닝을 하면 소리가 일단 맑아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스피커 성능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 필터가 들어가면서 여기 대역이 이렇게 재생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더 정렬된 듯한 느낌이 나는 것이죠. 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어의 4인치와 그 다음에 쿼드런트, 사이드 미러 쪽에 있는 이 트위터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굳이 바이앰프를 하지 않아도 바이앰프 한 것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어를 뜯어서 바이앰프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DSP를 사용해서 이퀄라이저 튜닝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이제 그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아무튼 거의 대부분 DSP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차량이 손상 갈 수 있는 복잡한 작업인 바이앰프를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챔버를 세워서 듣는 것이 훨씬 더, 바이앰프 할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다가 챔버를 세워서 바로 얼굴로 쏴줄 수 있는 각도가 보장된 챔버 형식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퍼에 대한 설명을 하나를 드렸었고, 간단히 드렸었죠. 그 다음 이제 이 스피커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순정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 도어, 그 다음에 앞 도어가 미드와 트위터와 그 다음에 우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와 트위터와 우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채널에 스피커가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사운드가 뭉개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앰프를 추가한다면 여기에서 서브우퍼로 하나 가고, 하나는 미드로 가고, 하나는 트위터로 가는, 그러니까 채널이 적어도 하나, 2개 채널로 구동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 1개의 채널로 스피커 3개를 구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는 하나의 출력이 나와서 이렇게 3개가 구동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사운드가 나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연결해서 채널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챔버를 세운다는 거, 여기에다 바이앰프를 해서 챔버를 세운다는 것은 여기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트위터도 따로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채널 수가 늘어날수록 좌우 하면은 이제 채널 수가 2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되지만 그만큼 소리는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가 현재 없습니다. 센터 스피커가 없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 앰프의 출력 특성이라고 해서 앞도어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를 이렇게 거의 이제 뒷도어 스피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로 두 개의 출력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출력이 높기 때문에 원래 여기에 있던 음상이 이리 약간 옮겨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시간으로 해서 옮겨간 게 아니고 뒤 스피커의 출력이 높아서 이 음상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는 더 나쁘게 들리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음상을 옮길 때는 시간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의 출력이나 또는 위상 이걸로 바꿔서 올리게 되면 소리가 좋은 소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음상이 맞아도 포커스가 명확하지 않은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으로 음상을 만들어줘야 작은 포커스로 명료도 있게 임팩트 있고 수준 높은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스피커를 넣는 이유는 이 뒤 스피커 출력이 높을 경우 또는 이 사운드 자체가 사람마다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뒤 스피커가 출력이 높으면 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음상을 다시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에 음상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스피커가 없는 것처럼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뒤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센터 스피커는 이동하려고 하는 음상을 다시 되돌리고 명료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센터 스피커가 없을 때 시간 조절로 해서 음상을 여기에 만들어 놔도 이 음상은 실제로는 좌측 스피커와 우측 스피커의 가상 음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실제적인 그 센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하고 합해져서 명료도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이 우퍼인데 이 우퍼는 시스템적으로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6.5인치에다가 출력도 낮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 채널에서 트위터와 미드까지 다 구동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음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피던스 문제로 인해서 얘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소리는 더욱더 뭉개지게 되는 것이죠. 정렬이 이제 위상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사운드가 나빠지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퍼를 8인치로 바꿔서 6.5인치가 아니고 8인치로 바꿔서 좌측과 우측에 모두 추가시키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나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저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적어도 벤츠 차량은 우퍼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이 앞도어가 6.5인치라면은 뭐 그래도 조금 양해를 할 수 있는데 4인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퍼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음, 그 다음에 RTA를 통한 분석,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을 드디어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을 꾸며보면 기존에 있는 스피커는 그대로, 물론 바꾸는 것은 기본이죠. 우퍼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 넣고 센터 스피커까지 추가하는 저런 시스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소 7채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채널 DSP를 쓰거나, 물론 이제 8채널 가능한 것이죠. 가격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트위터를 별도 앰프로 구동한 바이앰프를 한다면은 10채널 DSP를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DSP를 몇 채널 쓸 거냐?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도 시스템을 이렇게 꾸며야 되니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럼 얘 가격은 얼마고 이 10채널 가격은 얼마인지 해서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품과 그 다음에 다양한 시스템을 소개받을 수도 있고 견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채널을 쓸 거냐,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거냐, 앞 스피커는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우퍼를 교체할 거냐, 그 다음에 뒤에까지 교체할 거냐, 그랬을 때 어떤 스피커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본 오디오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렇게 7채널짜리 DSP 시스템을 만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채널 매치업 8 DSP를 넣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출력을 더 높여서 성능도 더 높은 헬릭스의 V8, 같은 8채널이지만 출력도 더 높고 그 다음에 음질도 더 좋죠. 자, 이걸 선택할 건지 아니면 조합형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합형을 쓰면 매치의 M5.4면은 5채널이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밖에다가 일반 앰프를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도 가능하고 이 조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더 출력 높은 이 조합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가격은 가장 낮습니다. 매치 M5.4가 110만 원이고 이게 40이니까 150이면은 7채널 DSP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200이죠. 자, 그러면은 50만 원 정도 여기서 세이브한 튜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쪽으로 가면 한 단계 더, 이제 이 시스템은 같은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M5.4보다는 매치업 6에다가 모노 앰프를 넣어서 쓰겠다 그러면은 얘는 130에 40이면 170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2개 쓰면 200만 원짜리를 170, 그러니까 30만 원 세이브할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DSP를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합형을 쓸 수도 있고 하나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 쪽으로 가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두 번째는 앞 도어 스피커입니다. 앞 도어 스피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포칼 ES100K입니다. 이 ES100K는 중급 약간 넘기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올라가면 이제 유토피아도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90%의 고객들이 이 ES100K를 사용합니다. 물론 순정형으로 쓴다면은 IS MBZ100도 있지만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사운드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센터 스피커로 쓸 수 있는 것은 매치의 SOS 기능, 순정의 이 센터 스피커는 SOS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치 제품이 이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KX3와 유토피아를 많이 사용합니다. 3.5WM.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사운드는 돈 들인 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뒷도어 스피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칼 MBZ100이나 ES100K를 넣는 이런 추세인데 대부분은 60-70%는 뒷도어 스피커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출력을 높게 들으시는 분, 그 다음에 뒤에서도 사운드를 즐기겠다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뒤에서 들려오는 사운드가 레벨이 높아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뒷도어 스피커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앰프가 교체가 되면서 뒷도어 스피커의 출력은 올라가는데 순정 스피커는 20에서 제가 30W라고 얘기했죠. 많아야 40W입니다. 높아야.
그러니까 앰프 출력이 높으면 이 스피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높게 듣거나 뒤에 출력을 높아야 되는 경우는 스피커를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우퍼인데, 마지막에 서브우퍼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레인보우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매치 제품이 가격이 110만 원으로 조금 저렴하죠. 그리고 포칼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입니다. 물론 포칼 제품이 출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 우퍼를 쓰지 않는다면 포칼 제품은 출력이 높고 그보다 약간 낮은 게 매치 제품인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라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볼륨을 크게 듣고 강력한 저음을 원한다면 포칼 제품을 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 우퍼들, 이 순정 자리에 넣는 우퍼는 묵직한 저음은 아닙니다. 묵직한 저음이라는 얘기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다시피 묵직한 저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퀄라이저 이 주파수 특성이,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8인치는 여기까지만 되고 6.5인치까지는 여기까지만 됩니다. 즉 여기가 안 들린다는 뜻입니다. 8인치로 가면 이렇게 되고 10인치, 10인치로 가면 이렇게 더 재생을 하고 12인치로 가면 더 많은 저음을 재생을 하게 됩니다. 묵직한 소리라는 것은 바로 이 낮을수록 묵직한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있어도 무거운 덤프 트럭이 지나가면은 건물이 울리고 웅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게 바로 이 낮은 대역의 주파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차량에서 카오디오를 들을 때 묵직한 저음을 듣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박스 우퍼를 써야 됩니다. 시트 우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 우퍼가 필요한 이유는, 이 우퍼가 이렇게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4인치는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이 비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어에 있는 4인치죠. 얘가 만약에 뭐 박스 우퍼를 넣는다 해도 이 대역이 재생할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인치 지금 순정에 있는 하나 달린 것을 적어도 출력을 높여서 하나라도 8인치로 바꾸거나 조금 더 수준 높은 사운드를 하려면 8인치 우퍼로 교체해서 소리를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 우퍼를 넣었으니까 이 발밑에 있는 우퍼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좌측에 있는 이 우퍼는 순정형이고 이 우측에 있는 것은 박스형으로 장착할 때입니다. 이 박스형으로 장착할 때는 별도의 모노 앰프가 필요합니다. DSP로 이 박스 우퍼를 구동할 수 있는 DSP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에 따라서 이 앰프들, 모노 앰프를 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SP를 이걸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우퍼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노 앰프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순정잭과 마이크 4개를 가지고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제 튜닝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RTA 파형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음입니다. 귀로 들으면서 그 사운드 튜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청음 영상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그 말씀하시면 소리를 전혀 카오디오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카오디오 샵에서는 아이고 봉이 한 명 오셨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카오디오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동일한 차량에 동일한 오디오 시스템에 동일한 부품 그리고 나한테 맞는 조율을 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를 들을 때는 이게 3차원 사운드인데 제가 만약에 그걸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청음 영상을 본다면 이건 1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냥 들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폰이나 홈오디오와는 완전히 다르게 카오디오는 청음 영상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청음 영상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출력입니다. 출력. 소리가 커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저음이 커졌네 라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저음이 커졌네를 느끼려면 시스템을 꾸며놔야 이 저음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PC의 스피커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튜닝 안 된 차량에서는 그 저음이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저음은 그렇게 크게 약간은 느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표시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해졌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명료해지면서 선명해져야지. 소리가 단순하게 선명해졌다는 얘기는 트위터 여러분의 카오디오에 있는 저음, 중음, 고음에 고음만 그냥 올려놔도 이어폰, 이 청음 영상에서 선명해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밸런스와 그 다음에 음상, 그 다음에 명료도, 그 공간에서 느끼는 음상,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청음 영상을 안 올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청음 영상을 들으면 소리 좋아졌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청음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카오디오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카오디오를 모르고 오로지 여러분을 땡기기 위해서,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받기 위해서 호객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올렸구나라고만 생각을 해야지,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카오디오는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는 청음 영상에서 죽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의미 없다는 뜻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모니터로 같이 RTA 파형을 보면서 튜닝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상담 전화 그리고 튜닝을 한다면, 비록 이미 다른 곳에서 튜닝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한테 한번 오시면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